지방에서요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요 파급력이 그냥 어마무시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버랩스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합니다. 오늘은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뭐 사전 일정 다 취소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지금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냥 아파트를 모델하우스도 볼 수가 없어. 그냥 사버려야 돼요. 이거 중고차도 다 차를 보고 사는 마당에 지금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자, 바로 롯데캐슬이고요. 동탄 이상의 그 가치,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붙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는 동탄 밑에 오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파크란 얘기는 공원이나 이런 데가 좀 잘 돼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첫 번째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게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전 물론 무조건 이거부터 보고서 들어가죠. 자,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고 원동 712-1번지 지도는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23층짜리고 2300세대 나와 있습니다. 지방에서 2300세대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게다가 브랜드 아파트가 2300세대다 그러면은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장이 있고 일단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관리비가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좋은 게 좀 들어갑니다. 여긴 수영장이 있으니까. 단점으로는요 입주하는 시점에서의 그 임대차 물량이 좀 많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오산바다에서 임대로 해갖고 조금 외진 곳에다가 1000세대나 1300세대 정도의 물량을 다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그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주하는 당시에는 물량이 큰 데에서는 단지수가 크고 그러면 세대수가 많다 보면 조금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금방 회복이 돼요. 한 뭐 3개월 뭐 6개월 있고 그러면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출렁거림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일단 그때 당시에는 임대 놓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는 그냥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브랜드는 롯데캐슬 좋아요. 얘기할 필요 없잖아 이런 건, 그죠? 자, 입지 환경. 자, 일단은 동탄이 보이고 이 지도에서도 조금 밑에다 해서 그려놨죠. 왜 그러냐면 일단 동탄 이 신도시 밑에 이제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옛날에 동탄 무지하게 갔죠. 뭐 남동탄, 북동탄에서 막 무지하게 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안 간지 꽤 됐죠. 왜? 다 끝났으니까 안 갔죠.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언젠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와서 이제 오산 IC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오산역에서도 꽤 많이 떨어진 쪽에다가 지금 이제 롯데캐슬 스카이파크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최대한 동탄 이신도시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조금 쉽지는 않죠. 여기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뭐 LG 디지털파크, 뭐 진이 산업단지 나와 있고, 그럼 여긴 평택이에요. 동탄이랑 오산이랑 그 평택 밑에 껴있는 데가 오산이에요. 그래서 오산은 원래 가는 길목이지, 동탄을 갔으면 동탄을 가고 평택을 갔으면 평택을 가지 오산을 가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조금 애매한 입장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일단은요. 자, 그리고 프리미엄 뭐 오시는 길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보질 않아요. 어디 가나 다 갖다 붙이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자, 단지 안내를 한번 보실게요. 근데 여기는 이 정도 이렇게 그 낮은 능선 산이 하나 걸려 있고, 앞에 좀 내려봐. 앞에 저기 얘 때문에 까먹었네. 앞에 그 공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을 거는 같아요. 특화 설계라고 해가지고 여기 1층에 대한 필로티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의 높이면 어디냐면은 현대 아이파크 있죠. 개포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미술관 같아요.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막 세그웨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서큘리티 애들 있고 그런 식의 분위기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역시 브랜드는 이거죠. 앞에 문주가 얼마나 웅장하게 이렇게 넓게 딱 돼 있느냐에 따라 갖고 퀄리티가 여기서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부심이. 지방 아파트에서 롯데캐슬 브랜드 들어가면서 이 정도 세대수가 들어가면서 이 정도 사이즈의 문주와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혹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먹혀들긴 먹혀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스톱 라이프를 보게 되면 이게 하나 나와 있죠. 내가 항상 아파트를 볼 때 두 가지를 보시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콘시어지 서비스, 아침밥 주냐 안 주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영장이 있냐 없냐. 옛날에는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 그러면요 관리비가 평당 10,000원이 더 나온다 그래서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 일이고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생활 수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수영장이 있다든지 어떠한 서비스가 더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일단은 요 앞에 공원 쪽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301동, 302동 이런 데에서 이렇게 남서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조망이 일단은 우선이죠. 왔다죠. 그래서 여기 북쪽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트막한 그 산이 있게 되면은 여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317동이랑 310동을 줬는데 여기 파란색 타입이 65 타입이 아니라 74 타입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그 로얄층, 로얄동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 보실 때 제가 그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펜트하우스 또는 가장 큰 평형대가 대형 평수가 어디로 해서 조망이 나가고 있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제가 그거부터 먼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가 조망을 우선순위로 해서 대형 평형에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데가 여기죠. 남서양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데인데 사실 여기 산이 있고 이거보다 층수가 좀 높다 그러면 여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대형 평수나 84 타입 같은 데가 아니라 여기는 74 타입이다. 74 타입에서 이렇게 조망을 준다 그러면은 꽤 괜찮죠. 이것도 가성비로 따지게 되면은 최고로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어요. 자, 펜트하우스 127 이렇게 해서 빗금이 치어져 있는 데가 이제 요런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남서향으로 보라 이제 그 얘기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앞에 305동이 시야를 조금 반을 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펜트라도 조금 요쪽 5, 6호 라인 이쪽은 조금은 그러네요. 그죠? 차라리 3, 4, 5 라인이 괜찮죠. 차라리. 근데 여기 안쪽에는 307동 같은 경우는 또 펜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앞동이 다 막혀버리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305동이 층이 조금 낮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2층이다. 그래서 22층에 펜트 나와 있고 여기 307동 같은 경우는 23층이다. 그럼 23층에 펜트 나와 있고 그래서 뒷동에 있는 펜트를 앞동에 있는 펜트가 가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층간 설계나 이렇게 동호수 설계는 삼성 레미안이 참 잘하죠. 근데 얘네는 어떻게 펜트가 이 뒷동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됐는지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기왕이면 조망도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데 동호수도 65 타입이지만은 충분히 좋은 조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남서양 라인도 상당히 좋은 조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5, 74, 특히 뭐 84에서도 괜찮고, 여기 뭐 93 타입도 그렇고, 일단은 조망은 전체적인 동호수가 거의 다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양쪽이 좌우로 다 이렇게 트여져 있는 공간이고, 밑에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동호수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죠. 자, 주택형 공간 안내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65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59 타입은 없어요. 지방으로 갈수록 대형 평형에 대한 그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 50, 뭐 48, 59 이런 거는 잘 갖다 놓지 않아요. 자, 65 타입인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일단은 1, 2, 3, 4, 4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잘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해서 교범대로 잘 빠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여기 저 방, 거실방 해서 4베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4개의 방이 모두 다 이제 채광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죠. 옛날에는 3베이였기 때문에 여기가 방, 거실, 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방 하나는 어떻게 돼 있느냐? 안방 위쪽에 여기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히려 조망이 위에 쪽이죠. 북향이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망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방이 항상 어둡침침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막 곰팡이가 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포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일단은 교범대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동호수 배치도도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왔고요. 여기 안쪽으로 가는 라인 있죠. 요거 6개, 7개, 8개 라인이 조금 아쉬워질 것 같네. 그죠? 여기는 430에서 12개 라인은 걸리기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앞동이 조금 가리니까 그건 그렇겠다. 그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동호수에 걸리기만 하게 되면 일단은 조망은 50% 이상은 확률로 조망이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74 타입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나왔던 거랑 타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방, 거실방, 포베이 판상형이고 주방에 창문이 있어갖고 마통풍이 잘 되도록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도 팬트리 공간이죠. 예.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방 특화로 해서 많이 해놓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실에 이만큼 사이즈 너비 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거의 이 정도 폭으로 해서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벽이 생긴다 그러면은 좁아져 버립니다. 그럼 거실에서 주방을 봤을 때 폭이 좁아 보입니다. 그러면 집이
아주 작아지게 느껴지는 그 마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방을 항상 일자로, 숫자 일자로 세워놓으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로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한 이런 주방폭 사이즈가 나오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드레스룸 나와 있고, 팬트리 나와 있고, 현관 나와 있고,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통 거실에서 안방 발코니 넘어갈 수 있게 여기 문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 여기 아파트는 그런 게 없어요. 문을 만들어 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보통 이제 유상 옵션으로 해서 해놓게 되면은 좋은데, 그거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 막 확인해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2300세대 중에서 1500세대, 이게 주력으로 나가는 평형이죠. 근데 역시 방방 거실방 포베이 판상형 맞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이 팬트리 공간도 사이즈가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와 다르게 수납을 했을 때 요런 경우가 주방 폭의 팬트리 사이즈가 그대로죠. 좀 이렇게 넓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좀 아쉽죠. 아까 유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을 했던 이유는 집이 넓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넓어지거나 하는 그런 그 효과는 없어요. 그냥 수납장을 여기서 여냐 여기서 여냐 그거 차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져 버렸어요. 요 자체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드레스룸도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창고, 그리고 여기 팬트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이즈가 크게 나와 있고, 자, 93 타입이죠. 아까 봤던 거랑 거의 다 비슷해요. 그대로 확장해서 이렇게 좀 불려놨다 잡아 당겼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84랑 93 같은 케이스보다는 65나 74에서 층수가 잘 걸려서 로얄층으로 걸려져 버리면은 어차피 펜트하우스랑 조망 각도는 똑같고,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얘네들보다는 적은 평수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번에는 108 타입인데 아까랑 봤던 거랑 역시 똑같고, 동호수는 93 타입이랑 마찬가지로 301동, 302동, 303동 요 안쪽에 왼쪽에 라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4베이죠. 5베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 5베이면서 마통풍이 가능한 쪽인데, 5베이 판상형은요 사이즈가 암만 크다 할지라도 요거는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칸만 만들어 놔서 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진짜 4베이 판상형은 다산에서 옛날에 그 리버 테라스 할 때 꽤 됐죠. 그것도 한 5, 6년 됐죠. 그때서 한번 본 이후로 여기 이렇게 나온 경우는 진짜 간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주방이랑 여기도 이제 마통풍으로 해서 잘 뚫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데도 안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기 밑에까지 쭉 가지런히 나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만큼 그대로 좀 밑으로 내려버리면 참 좋은데 이제 그게 조금은 아쉽죠. 그리고 108 타입에 걸렸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동호수는 무조건 끝내줍니다. 그죠? 층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각도로 나온다는 것은 조망은 확보를 해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127 타입이죠. 127. 여기는 복층이에요. 그러니까 펜트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동호수로 해서 걸리게 되면 그런 게 조금 각도가 좀 아쉽죠. 안쪽 동에 걸리게 되면은 좋은 그 각도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데, 복층에서는 어떻게 높게 잘 뽑아서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23층인가 거기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뽑아놨는지 조금 아쉽더라고요. 보통 이제 바깥쪽 사이드로 해서 이제 많이 좀 배치를 해주죠. 그럼 차라리 여기다 주든가 127을.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또 조그마니까 이후에다는 갖다 온천을 수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다. 그죠? 복층 살고 그러면 일단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가니가 나가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2대가 있어야 돼, 여기는요. 근데 여기 살 정도의 사람이면 뭐 알아서 다 하시겠죠. 그죠? 2층에도 이렇게 침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할 정도면은 주방이 하나 있고 그러면 좋거든요. 왜냐면은 애들은 또 애들대로 여기서 또 한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좀 오징어 거먹다가 쥐포 거먹다가 또 내려가야 되고 또 술상 봐서 올라와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점은 조금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이 하나가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예, 부러워서 디스하는 거고, 151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엔 드디어 P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P자, 펜트란 뜻이고, 여기는 확실히 테라스가 한쪽 끝에 들어가 있고, 방이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게 되게 많고, 주방도 하나가 있습니다. 확실히 대단하죠. 예, 역시 펜트 그런 이유가 있는데, 단지 배치도는 왜 이래? 안쪽에다 주면 얘가 조망이 나오겠나? 307동도 내가 아까 보니까 23개 층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303동도 여기도 23층일 텐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를 모르겠네. 그죠? 보통은 이제 앞동이 조금 층이 낮아갖고 뒷동 펜트가 앞동 펜트 뒷동수에 가리질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얘네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169 타입으로 한번 볼게요. 169 타입도 역시 복층이죠. 예, 복층으로 해서 들어가져 있고요. 자, 여기는
방방 거실 나와 있고 여기 드디어 주방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어야지. 진작에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고 역시 동호수 잘 걸렸다 하게 되면 무조건 301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173타입 펜트. 여기는 테라스가 양쪽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주방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동호수는 302동 걸렸다 하면 역시 대박인 동호수죠. 역시 확실히 잘 나온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펜트랑 같은 조망 각도를 보이면서 층이 높다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74타입이랑 여기 타입에 있는 이쪽 남동향으로 나가는 조망이랑 이런 애들도 내가 봤을 때 가성비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VR을 한번 또 보실게요. 무조건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되는 데는 거실입니다. 거실에서는 큰 창, 작은 창 하나 65타입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위에 오므령 천장 다 뚫려져 있고요. 이렇게 뚫려져 있어야지 집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갑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와서 보시게 되면은 주방이 나와 있죠. 창이 보통 요거 반만한 게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큰 창이 들어가 있어서 마통풍은 확실하게 잘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주방 상부장의 경우는 마감재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뭐 하이그로시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봤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위에는 건조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냉장고와 팬트리 공간. 안방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안방 같은 경우도 욕실을 꼭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분양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이런 욕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재를 얼마나 잘 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여기 드라마 보면서 설거지 해야 되니까 이런 건 무조건 있어야 될 것이고, 애들 방을 보시게 되면은 애들 방을 터버렸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틀 수만 있다면 굉장히 괜찮죠. 창이 이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 풀창 또는 롱창이 들어오면 좋은데 여기는 반짜리라서 채광이 들어오는 게 조금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예, 이쁘게 잘 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긴 드레스 창이 들어가 있죠. 붙박이장이 원래 3칸짜리나 4칸짜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합쳐놓은 거라서 그런지 훨씬 더 많이 칸수가 넓은 게 들어가 있는 타입이에요. 근데 65 타입은 일단 보더라도 일단 알차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위주로는 7465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84 타입을 보실게요. 84 타입도 먼저 거실을 보셔야 되는데, 예, 작은 창, 큰 창, 작은 창에서 들어가 있고 오므령 천장, 예, 잘 들어가 있고요. 얘네들이 이게 너무 점잖아. 그죠, 롯데가. 자, 주방하고 거실에서의 사이즈가 요 정도가 나오죠. 원래 65나 74처럼 여기가 한 칸이 줄어들었으면 여기까지 트여져 버리지. 이만큼이 트여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야가 좁아져 버린다고. 그럼 74 보다가 84 보게 되면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가성비 위주로 봤을 때는 집을 넓게 보신다 그러면은 84가 요걸 까내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아쉽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주방을 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디귿자형이 아니라 니은자형에다가 따로 떨어져 있는 아일랜드예요. 그게 좀 특이하게 잘 돼 있는데 왔다 갔다 하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짠 하고서 누르게 되면 위로 쭉 튀어나올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은근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보통 여기 식탁 사이즈도 그렇고요. 안방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침대 사이즈도 그렇고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조그만 침대죠. 원래 침대 폭은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죠? 그냥 모델하우스에 있는 디스플레이용 침대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방은 굉장히 좁아 보이죠. 수원하고 오산바다에서 한 20년 사신 분들이 여기 와서 보시게 되면은 어머, 우리 집보다 좁아, 84인데 왜 그래,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요즘 다 이렇게 원래 좁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요런 타입이, 자, 이게 360도 카메라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막 폭이 길어 보이고 막 넓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내려놓고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앞뒤 좌우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그래픽으로 봤을 땐 굉장히 커서 막 이렇게 막 깊이 있는 것처럼 막 보이고 그러지만 사실 그렇게 넓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108 타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잘 나와 있죠. 여기 주방이나 거실을 본다 할지라도, 예, 채광 죽이죠. 아마 이 정도 채광은 기본적으로 더 나오게 될 것 같고요. 108 타입인데 이게 조금은 이 사이즈가 한 칸이 더 넓었으면 더 좋은데 이제 그게 조금 아쉬운 거고, 주방도 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마감재도 이쁘게 다 잘 들어가 있고요. 주방에서 이런 마감재를 어떤 거를 썼냐 이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좀 들였느냐 안 들였느냐. 여긴 옆면까지 다 이걸로 다 발라버렸죠. 이런 거 마감재는
조금 그렇다. 그죠? 요즘 이쁘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여긴 108 타입인데 얘네들은 좀 좋은 거라도 좀 해줬어야지. 그죠? 그리고 욕실을 한번 볼게요. 욕실 같은 경우도 마감재 여기 괜찮다. 예, 고급진 걸로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엔지니어드 스톤 들어가 있고요. 예, 이거 레인 샤워부스 있고요. 여기 욕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스, 예, 홈 다 파여져 있고요. 예, 여기 이런 거 마감재, 엔지니어드 스톤, 여기 벽 투톤으로 해서 잘 빼놨고요. 이런 것도 뭐 보나마나 댐퍼는 다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꽝 하고 닫히지 않는 것들 세게 확 밀어도 가다가 착 하고서 착 닫힙니다. 부부싸움하고 해서 화가 났을 때 뭐가 이렇게 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놨고요. 전체적인 그리고 나중에 이런데 소개 영상이나 이런데 영상 보시게 되면 이정재가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여자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지도도 한번 볼게요. 저수지가 있는데 사실 저수지는 뭐 그렇게 막 메리트 있는 걸로 다가설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오산역까지의 거리가 한 2.5km 정도 나온다는 게 멀죠. 먼 거죠. 그리고 여기 주변에 초등학교가 이거 하나 있기는 있는데 나머지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 어째 조금은 좀 멀죠. 예. 초등학교는 보통 이렇게 신도시처럼 아파트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같이 품어서 들어갑니다. 또는 단지 옆에 딱 붙어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런 신도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좀 멀고요. 중고등학교는 애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다 갈 거고 주변에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학버스 뭐 이런 교통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아쉽죠. 다른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평도 있고 그렇게 조금은 저렴하다는 평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는 뭐 떴다방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매제 한 3년에 이렇게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떴다방들이 벌써 여기 진을 치고 텐트 치고 난리 납니다. 근데 여기는 외곽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여기 시내보다는 외곽 쪽으로 빠져나와 있어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여기 그냥 산타로 다니기 좋은 그런 정도의 아파트라고 봐야죠. 여기 아파트도 사실 보시게 되면은 아직 여기 정리가 다 돼 있고 그러진 않아요. 송전탑이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송전탑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 내가 여기서 못 찾은 게 송전탑 얘기 나온 거 못 찾았고 그리고 발코니 비용이 얼마인지는 못 찾았어요. 앞만 봐도 안 나와 나는. 야, 참 하여튼. 그리고 이제 대단지기 때문에 분명 예당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오산 지역 자체가 그렇게 넓은 동네가 아닌데 여기 와서 사람들이 막 많이 들어가서 막 줄 서 있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비 당첨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내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그냥 1층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마음 비고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세대수가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예당이 나와도 좋은 동호수에 걸릴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질 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예당이다 그러면 일단 로얄층은 다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동호수가 많이 나왔어요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당에서 뽑아서 들어가게 되면 일단 내 거 청약 통장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미분양인 걸 잡았다 그러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통장을 쓴 게 아니지 미분양 물건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미분양이 나올런지 아니면 예당이라도 해서 그냥 1층이라도 들어가서 사는 게 나올런지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당에 들어가게 되면 안 돼요. 거기서 뽑는 순간 통장을 쓰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점이 몇 점이지? 다음에 나올 아파트가 뭐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입지랑 분양가 예상해보고 토지 매입 비용이랑 일군 브랜드 표준공사 비용이랑 이거 다 계산만 하면 얼추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들어가야지 그냥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일단은 나는 이런 데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뭐 산이 좋으신 분들 뭐 저수지 좋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선택을 해보시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밴드 있죠. 에버랩스 밴드와 카페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레이더도 항상 켜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